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지된 사랑 두 번째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금지된 사랑 플롯의 전제, 사랑이 정말로 위대한 것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고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몇 가지 예를 봤고요. 그리고 그런 고전의 예를 보고 그다음 간통의 예를 봤어요. 간통 같은 경우는 금지된 사랑 중에 가장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정말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랑으로도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냥 그저 재밌게 우스갯거리 이야기, 코미디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게 발전되면은 어떻게 복수의 플롯과도 연결된다고 함께 얘기 나눠봤었어요. 오늘은 누구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악의 꽃, 근친상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지된 어두운 사람의 다른 형식으로 근친상간이 있는데요. 근친상간은 어떻게 해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강하고 그런 최악의 금기가 바로 근친상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냐면 오이디푸스는 수수께끼를 푸는 데는 선수지만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했고 이를 알았을 때 자기 스스로 눈을 뽑아버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올드보이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그래서 자주 다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악의 태도로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 죄악이라는 것밖에 다르게는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안나 카레리나와 마담 보바리 죄는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외로웠잖아. 너 정말 세상을 모르고 결혼했었잖아.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지만 음, 근친상간은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범죄의 행위이기 때문에 다르게는 해석이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 정말로 누군가의 끔찍한 과거, 끔찍한 어떤 사건을 나타낼 때 이 근친상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성애예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금기된 사랑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이 적혀 있냐면 시대에 따라 사회의 태도가 달라지는 동성애도 금지된 사랑 플롯을 따른대요. 동성애의 주제도 금지된 사랑으로 여겨져 왔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이전의 세계에서는 동성 기독교 이전의 세계에 있어서는 또 동성애가 정도를 벗어난 사랑이 아니었대요. 근데 동성애를 금하는 성서적 해석과 청교도 정신이 일면서 사람들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게 되면서 그것은 비극으로 묘사되게 했는데 토머스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이 그 좋은 토머스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이 그 좋은 예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인공 아센바흐가 14살짜리 소년 타지오를 사랑하는 노인인데 그러면 그 극적 행동은 콜레라가 만연한 곳에서 벌어지고 아센바흐는 타지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도시를 떠나지 않고 결국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대요. 콜레라와 죽음을 동성애와 결부시킨 점은 그 시대상을 가장 잘 나타낸대요. 인물 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간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의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되지 않죠. 간통에 대해서 심지어는 최근에 나왔던 어떤 영화인 상류사회에서는 간통을 하고도 서로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 간통에 대해서는 그런 심각한 스토리를 가진 걸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조금 달라요. 아직까지도 동성애는 우리가 영상화해서 보기에는 약간 불편해 보이는 장르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금지된 플롯의 예로 들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봄과 여름의 로맨스라고 한대요. 뭐냐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에요. 해롤드와 모드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20살의 부잣집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는 죽음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게 어, 취미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까지 참석을 하죠. 어느 날 장례식에서 79살 넘은 노파인 모드를 만나게 돼요. 해럴드는 모드의 활기와 재치에 반해요. 낡은 기차에 사는 모드의 집을 방문하고 모드는 해럴드에게 인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눠주게 돼요. 그 지혜로움, 그 현명함을 어, 해럴드는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오감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요가에서부터 벤조까지 악기를 다루는 법, 보리집으로 만든 차와 생강 과자를 먹는 법 같은 것을 다 가르쳐줘요. 모두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시류에 영합하기를 싫어하고 사회의 억압도 싫어했어요. 해럴드는 그런 모두에게 홀딱 반하게 되고 그는 인생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돼요. 두 사람은 결국 나이 차이를, 그러니까 20살의 총각과 79살 먹은 노인이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돼요. 해럴드의 팔에 문신으로 남겨진 숫자를 통해서 모드의 팔에 문신으로 남겨진 숫자를 통해서 해럴드는 어, 모두가 나치즘과 수용소의 공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과거의 장면도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이 맑았던 모습과 대조되는 이 지문 하나로, 문신 하나로 그녀의 삶을 설명해주고 삶에 대한 애착을 이 이야기는 설명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럴드는 모두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어, 해요. 그러나 80살 생일 때 모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어가게 되고 해럴드는 절망합니다. 그는 모두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모두의 설명은 아주 단순하대요. 여든이 지나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병약한 채 살아가는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 속에서 죽음을 맞고 싶다는 게 모두의 의지였어요. 해럴드는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모두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두는 해럴드에게 다시 더 사랑할 사람을 찾아라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둬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은 해럴드의 자동차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위에 산산이 부딪히는 장면을 봐요. 해럴드와 모드가 한 사랑이 앞에서 설명한 다른 사랑들과 다른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호하다는 점이에요. 사랑으로 치료를 하고 해럴드의 가족은 나이가 4배나 많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둘의 사랑은 사회의 환심을 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종의 그리고 모두는 자살을 하고 해럴드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승리와 같다는 거죠. 삶의 질을 확인하는 자기의지 실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생각과 일치했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앞에 나왔던 그런 금지된 사랑과 이 봄과 여름의 로맨스는 이런 큰 차이를 가지게 돼요. 어떤 큰 차이라는 걸 알겠죠.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인간적으로 단호하고 발전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금지된 사랑의 그럼 세 가지 극적 단계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금지된 사랑의 몇 가지 예들을 떠올려 보세요. 일단 금지된 사랑은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고전적인 금지된 사랑으로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엘로이즈와 아벨라르, 그러니까 지위가 다른 두 사람, 그리고 너무나 못생기고 남들이 기피하는 어떤 한 사람, 콰지모도가 나오는 노트르담의 곡주, 이런 게 고전의 금지된 사랑 플롯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진실해도 간통의 대가가 혹독하다는 말로 뭐냐면 금지된 사랑 중 간통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아니죠, 항상. 그리고 이것은 간통의 플롯은 세 가지 굉장히 비극, 그리고 두 번째 희극적으로 풀기도 하고 세 번째
음, 복수의 플롯과 합쳐져서 다른 이야기로 발전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금지된 사랑의 플롯으로 근친상간이 있다고 했죠. 근친상간은 어떤 방법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비극적이고 끔찍한 플롯이고요. 그리고 동성애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플롯이기도 하죠. 그리고 봄과 겨울의 로맨스로 우리가 헤럴드와 모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봄과 겨울의 로맨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러한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공고하고 두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반대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승리하는 그런 결말을 가져간다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남겨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예들이 있는 금기된 사랑 플롯의 극적 단계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극적 단계는 관계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쳐야 돼요. 헤럴드도 모두를 만나자마자 뻥 누가 딩 머리를 치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는데요. 금지된 사랑을 알게 되면 불만을 표시하고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연인들은 하는 수 없이 비밀스럽게 막 사랑을 해요. 비밀스러운 관계는 늘 탄로가 나게 되고 사회는 규칙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벌 줄 준비를 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극적 단계예요. 두 번째 극적 단계는 연인들의 관계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 그죠?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요. 연인들은 사랑의 최전선에 도달해 있으며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중간점에 해당할 때 관계를 몰락시킬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거죠. 관계가 모두가 자살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관계가 헤럴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대요. 그죠? 이거는 영웅서사, 제가 영웅 여행의 재단계라는 것을 요새 공부 중인데요. 거기서도 동굴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도 같은 예가 될 수 있어요. 타이타닉의 로즈와 잭이 이렇게 그 자동차 씬 있잖아요. 자동차 정사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연인들의 관계의 핵심까지 도달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공고해지고 외부의 방해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그들의 사랑의 결말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극적 단계 후반부에서 두 연인의 관계는 기울어요. 누구와 한 명은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살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마담 보반이나 안나 까레리나 같이 이제 불륜의 대상들은 갑자기 관계가 해이해져요. 남자가 떠난다거나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거나 해서요. 사랑의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죠. 현실과 사회에 의해 부과된 힘이 관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나 헤럴드와 모드는 조금 다르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랑은 약간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세이브 더 캣에서는 이게 바로 악당이 다가오다가 될 것 같아요. 절망의 순간이 이제 세 번째 극적 단계인데요. 두 연인은 사회의 진 빚을 갚아야 된대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었고 마담 보바리나 안나 까레리나 에스메랄다, 아서 딤세이, 아센바우도 다 죽어버렸대요. 아벨라르는 살아남지만 거세당했고 사랑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서 타오르게 되는데요.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콰지모도, 딤스데이를 향한 헬스터프린, 모두를 향한 헤럴드 경우가 누군가가 남아서 그렇죠. 타이타닉도 보면 금기된 사랑이잖아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잭은 죽고 로즈의 마음속에 잭이 살아남아 있죠. 살아남은 자는 환별과 절망에 손을 들기도 해요. 남은 연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러나 사회는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게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금지된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지된 사랑 플롯의 점검사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금지된 사랑은 사회의 관습에 어긋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연인에 대해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꼭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연인들은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열정을 쫓아요. 보통은 비극적 결말이 따르게 되죠. 세 번째, 가장 흔한 금지된 사랑인데요. 간통한 자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가 되고
배반당한 배우자도 마찬가지 위치에 놓이게 된대요. 네 번째, 첫 번째 극적 단계는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회적 범위 안에서 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이 플롯의 첫 번째 극적 단계입니다. 그들이 위반한 금기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다섯 번째, 두 번째 극적 단계는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의 핵심에 도달하게 돼요. 연인들은 이상적인 관계를 시작하지만 사회의 심리적 압박을 받아 둘의 관계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아요. 세 번째 극적 단계에서 연인들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에 다다르게 돼요. 보통 연인들은 죽음, 압력, 추방 등에 의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금지된 사랑 플롯을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금지된 사랑 플롯을 쓰고 계신다면 그런 예시가 되는 이야기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공통된 규칙들을 발견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 플롯을 이용한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글 쓰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글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성장해서 행복한 글쓰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